먼저 MF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MFI는 뭘까요? Money Flow Index라고 하여, 즉 자금 흐름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줄여 MFI라고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이 MFI입니다. 이는 상승과 하락 모멘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MFI는 매수와 매도의 상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RSI와 MFI는 비슷한 지표이지만 RSI는 주식의 가격만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반면 MFI는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MFI를 거래량을 반영한 RSI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MFI는 0에서 100 사이의 범위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값이 20 이하일 때는 과매도, 80 이상일 때는 과매수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MFI를 이해하기 위해서 SUMMF 플러스와 SUMMF 마이너스라는 지표를 알아야 하는데요. SUMMF 플러스는 N일간 대표 가격이 증가한 날의 거래대금의 총합이며 SUMMF 마이너스는 N일간 대표 가격이 하락한 날의 거래대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MFI를 쉽게 계산해보기 위해 SUMMF 플러스를 A라고 하고 SUMMF 마이너스를 B라고 가정하고 MFI를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B분의 100A라는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A 플러스 B분의 A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증가한 날의 거래대금과 같습니다. 여기서 100을 곱하는 것은 퍼센트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MFI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증가한 날의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MFI가 높을 때는 대표 가격이 증가한 날이 많았고 MFI가 낮을 때는 증가한 날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MFI는 RSI와 마찬가지로 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MFI는 0에서 100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위치에 따라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MFI가 100에 가깝다면 과매수 구간, 이때 과매수는 매수세가 과하게 많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0에 가깝다면 과매도 구간, 이때 과매도는 매도세가 과하게 많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즉, 80 이상인 경우 과매수 구간, 20 이하인 경우 과매도 구간입니다. 요약해보면 MFI는 주가와 거래량을 고려하여 현재 시장 상황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변수값에 따라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MF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수값을 세팅해야 하는데요. 이 지표는 알파스퀘어에서 쉽게 세팅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보조지표 버튼 클릭, 설정 톱니바퀴 클릭, 그리고 기간을 순서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의 기간은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MFI는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과매도, 과매수 매매 전략, 다이버전스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과매도, 과매수 매매 전략입니다. 보편적인 MFI 매매 기법은 과매수 구간일 때 매도, 과매도 구간일 때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열권의 시작에서 매매하면 더 오를 수 있는데 빨리 팔거나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빨리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MFI 매매 기법이 나왔는데요. 바로 과매도 지점을 이탈할 때 매도, 과매수 지점을 이탈할 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보완된 MFI 매매 기법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알파스퀘어. 실제 차트에서 보시면 과매도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과매도 기준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교적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버전스 전략인데요. 다이버전스 전략은 추세 전환을 찾는데 유리한 전략입니다. 자세한 전략을 소개하기 전에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다이버전스란 주가와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지표가 하락하면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가 하락할 때 지표가 상승하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다이버전스는 상승과 하락 추세의 강도가 약해지고 반대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MFI는 하락하는 경우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보고 그 지점에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면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하는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 지점에서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할 때 MFI가 상승한다면 이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암시하여 매수를 고려해보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 지점에서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이버전스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꼭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매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MFI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먼저 MFI가 80 이상일 때 과매수 지점이라고 보는 것은 그 시점쯤 나올 차익 매물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 천정과 바닥을 찾기에는 유용하지만 추세가 강할 때는 과열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갈 듯? 가자! 나도 사고 싶어. 추세가 강할 때는 너도 나도 사고 싶기 때문에 과열권이 지속되면 기준선에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주가가 잔잔할 때는 MFI가 50 중심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아도 소폭의 등락만 있는 경우 기준선 과열권에 닿지 않아 투자 지표로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세가 너무 강할 때 혹은 가격이 너무 잔잔할 때는 쓰기 어렵습니다. 즉, 가격의 변동이 어느 정도 있는 박스권에서 쓰기 좋은 지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MFI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MFI 1초 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스퀘어에서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